우리가 기계 요소에서 마지막으로 기계 설계 파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에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네다섯 문제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산수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공식만 암기를 해서 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는 조금 응용을 해서 어려운 공식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CBT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놓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공식 몇 개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학을 배우려고 하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길이는 여기 MKS 단위라고 해서 길이 질량 시간을 미터, 킬로그램, S 이렇게 나타낸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중도 뭐 정하중은 정지 상태에서, 동하중은 움직이면서,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쉽습니다. 반복은 반복, 교본, 충격. 자, 이런 것들 다 읽어보면 알 것이고요. 여기서 인장하중, 압축하중, 전단하중. 인장은 당기는 것, 압축은 안쪽으로 밀어주는 것, 전단은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전단이 일어나는 것인데 뒤쪽에 굽힘과 비틀림 하중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 하중과 분포는 균일하게 또는 불균일하게 이렇게 하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응력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러한 사각형에서 하중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은 전제 조건은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응력은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시그마는 A분의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F라는 것은 힘이고요. 힘이든 하중, 파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A는 에어리어, 이게 영어가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축 이게 A가 되고요. 사각형일 때는 가로가 A고 세로가 B면은 면적은 A 곱하기 B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나오죠. 이 원일 때는 면적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지름 값이 나오면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학에서는 반지름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름 값이 주어지는데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킬로그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킬로그램 포스가 나올 때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힘에서 면적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론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이 변형률 나오는데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라고 나오는데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은 이렇게 외우세요. 처음 길이 분의 변형된 길입니다. 자,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L0가 초기 길이고요. 델타 L이 변형된 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초기 길이가 100mm였어요. 그런데 늘어난 길이가 150mm로 늘어났습니다. 자, 공식에 넣어보면 입실론은 L0분의 L 빼기 L0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L0분의 델타 L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무시해도 됩니다. 공식에 넣으면 처음 길이가 얼마입니까? 처음 길이가 100mm고요.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는 150에서 100mm를 뺀 50mm죠. 그래서 100분의 50입니다. 이것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50%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변형률, 스트레인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는 하중은 인장 하중입니다. 그래서 인장, 압축, 전단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대 응력은 허용 응력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응력, 허용 응력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허용 응력은 사용 응력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설계를 할 때 의자를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허용 응력을 예를 들어서 100N으로 설계를 했는데 사용 응력은 실제로 사람이 앉을 때는 뭐 예를 70N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있다라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은 항상 사용력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정 부분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은 이것은 분포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하중을 받는 것을 분포 하중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단 하중은 재료를 가로 방향으로 자르도록 가위로 자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원래 재료에서 전단 세로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장 하중과 압축 하중은 세로 방향이었는데요. 전단 하중은 가로 방향이다. 자, 5번에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하는 것은
교본, 이건 한자인데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당기면은 이 부분에 응력 집중이 트랙이 많이 발생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쪽 부분에 집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집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장 응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시그마는 A분의 W, 반대로 W 나누기 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W가 힘이라고 했고요. A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다른 말로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W 나누기 A 이렇게 되겠고요. 이 힘을 W 웨이트 쓰기도 하고 힘을 P의 파워의 P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PW 뭐 이런 여러 가지 힘의 단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8번처럼 이렇게 전달 능력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응력은 시그마고 전달 능력은 타워라고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냥 응력이라는 단위 하에서 응력이라는 것에서 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여기 100mJ 나왔고요. 힘은 300N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밀리제곱으로 나눈다. 그래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만 알면은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 봉의 한 변의 길이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응력인데요. 응력은 힘에서 면적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정사각형의 한 봉이 나오는데요. 인장 응력이 위쪽으로 당깁니다. 5메가파스칼로 힘을 당기는데 이 면적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길이도 x가 되겠죠. 이 공식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응력은 5메가파스칼 나왔으니까요.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넣으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단위를 빼겠습니다. 원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위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얼마입니까? 8kN. 그래서 여기서 킬로뉴턴은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8뉴턴 이렇게 나오면 넣으면 되는데 8kN이 나왔다. 그러면 8000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8000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x 곱하기 x죠. 그래서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그래서 요것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x제곱은 8000 나누기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x는 자, 루트를 씌우고 1600 나오는데요. 그래서 x는 40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13번인데요. 압축 응력. 자, 응력은 하중에서 면적을 나누는 것인데 자, 하중은 여기서 4kN의 압축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4kN이니까 4000 넣어주고요. 면적은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에서 20mm 나오죠. 20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10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그리고 10번과 11번은 약간 기계 설계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비틀림 토크 이렇게 나오고 하려 그러면 허용 전달 능력은 비틀림 토크에다가 ZP를 나누는데 이런 거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좀 심화해서 공부할 학생들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이다. n은 회전수 rpm의 기호이다 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정사각형만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13번과 14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15번에서 여기 하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응력 나옵니다. 그래서 전달 면적 나오니까 하중을 여기서는 t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고요.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공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응력은 하중에서 면적을 나눈 겁니다. 문제에서 허용 인장 응력 및 인장 하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수나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사에서 지름이라고 했을 때 공식 써볼게요. 응력은 A분의 W인데 이 A가 우리가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W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분의 2분의 3분의 4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 밑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응력은 파이 D 제곱이 분모에 가고요. 4와 W가 분자에 갑니다. 이렇게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정답에 보면 다 지름 D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D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항을 해주면 D 제곱은 4W에서 파이가 있고요. 곱하기 응력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는 4W 나누기 파이 시그마 이렇게 해서 루트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관계식이게 되는데 정답에 보면 그게 없죠. 볼트는 외경과 내경의 실험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골찌름과 바깥찌름, 이 바깥찌름의 비율이 1대 0.8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인 실험식이. 그래서 0.8이 거기 나와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여기에 곱하기 0.8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암기를 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6번에서 봤던 D0 이게 바깥지름이 되는데요. 이것이 E 곱하기 W분의 시그마 루트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볼트의 바깥지름은 몇 미리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루트 E 곱하기 2000kN이니까 200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은 4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밀리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 제곱을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단위 한산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4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변하게 되면은 1cm가 10mm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칸 가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계산하면 31.6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8번도 동일한 문제가 되겠고요. 19번은 후크의 법칙 그냥 외워두세요. 후크의 법칙의 입실론은 AE분의 WL 또는 AE분의 PL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냥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번이 변형률 물어보는 겁니다. 변형률은 처음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길이가 100cm였는데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3mm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3mm는 0.3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는 0.3 이것을 계산하면 0.00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21번 마찬가지로 연신율 나옵니다. 연신율 입실론은 처음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길이가 얼마입니까? 표점 거리가 처음 길이고요. 지름값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길이가 110mm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늘려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길이는 110이고요. 그래서 델타 L이 늘어난 길입니다. 여기서 22 하면은 이게 0.2가 나오는데 연신율이기 때문에 0.2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20%가 늘어났다. 동일한 문제. 연신율은 여기 처음 길이가 표준거리가 40이고요. 자, 연신된 길이가 10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0.25가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늘어났다. 나머지 이런 지름값이라든가 최대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23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23번도 응력은 탄성 한도 내에서 세로 탄성 계수와 이런 공식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론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해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